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문제해결 능력의 응용 업무 능력 모듈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제시사항을 보고요 이어진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무슨 어떤 개념이 나오죠.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이제 올라오면서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내려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그냥 한번 쓱 보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배너와 관련된 정보가 아래와 같을 때 배너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배너 비용을 구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개념이죠. 설치 장소가 1관과 2관 사이길 여기다 하나 설치하고요. 2관, 3관 사이길 해서 뭐 여기 설치하고요. 네, 3관 내부에 한 곳에 각각 한 장씩. 네, 추가 요청 사항은 실외용은 전부 양면 배너로 할 것. 얘는 양면인 것 같죠? 얘는요 여러분 굳이 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얘는 단면이라고 일단은 판단은 됩니다. 그죠? 자, 일단은요, 여기 볼게요. 설치한 비용은 총 얼마겠습니까? 그랬거든요. 행사장소를 나타낸 도면입니다. 배너 제작비랑 배너 거치대 비용이 들어가네요. 두 개가 들어가요. 자, 제작 비용은요, 일반 배너는 한 장당 15,000원이고, 양면 배너는 2만원이래요.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 4만원 이렇게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15,000원 이렇게 들겠죠? 그 다음에 배너 거치대는 내부용은 만원이고, 건물 외부용은 1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15,000원짜리 두 장이니까 3만원에, 그죠? 네, 3만원에 내부 거 한 장이니까 4만원의 거치도의 비용이 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끝났죠, 여러분?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네요. 아이고, 쉬워요. 그래서 답이 95,000원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는요, 어른 배너 비용을 계산한 후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였다. 상사의 추가 지시에 따라 어리 계산한 이번엔 현수막의 설치 비용을 또 구하라고 하네요. 자, 현수막의 또 설치 비용이니까 네, 또 한번 보죠. 그 계산을 할 때요, 여러분. 어차피 또 요 부분을 또 신경 써야 될 거예요. 분명히 읽다가 현수막에 나오니까 아까는 여기까지 해서 끝났지만요. 요 내용은 분명히 다음 문제일 거야 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나오긴 하네요, 진짜로. 봤더니 현수막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문하고 후문에 하나씩 걸고 3관 건물 입구에도 하나 걸읍시다 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세 개 겁시다 이 소리고요. 정문하고 후문은 27짜리로 걸고요. 3관에는 15짜리로 걸 거예요. 견적 좀 부탁할게요. 라 그랬네요. 자, 현수막 제작 비용은 이 녀석이 든대요. 기본 크기가 1 곱하기 3짜리고 5,000원이고 추가로 이제 1제곱미터 하나 늘어날 때마다 3,000원씩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 27에 14는요. 네, 그죠? 14짜리와 5짜리예요. 얘는 두 개나 만들 거예요. 그죠? 그럼 14짜리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일단은 3제곱미터. 네. 3제곱미터가 5,000원이고요. 얘는 일단 5,000원 이렇게 적을 거고 나머지로 11제곱미터가 더 추가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에 각각 3,000원씩을 곱해주니까 네, 33,00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총 얼마가 드냐면 네, 38,000원이 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38,000원짜리가 여러분 두 장이나 있으니까 여기는 76,000원이 드는 거고요. 5짜리는요 여러분 3 더하기 2가 나오면 되죠. 기본 금액 5,000원에 추가로 2가 더 필요하니까 6,000원이 추가가 더 붙을 겁니다. 했을 때 11,0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 87,0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문제만 나와줬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네, 정말 어렵진 않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네, 또 실제 기출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모듈 문제를 보고 항상 이제 기출 문제를 보는데 그렇게 썩 비슷해 보이진 않지만요. 유형상으로 보면 이제 여기를 해석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서 그래요. 네. 이 문제 여러분 조금 어려울 겁니다. 아래 제시사항을 보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프로젝트 팀의 LA 출장을 앞두고 출장 관련된 사항을 준비하여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항공사별 인천과 LA 항공권을 가격을 비교했고요. 네. 출발 시격은 각 나라별 기준입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LA 시간대는요, 서울보다 17시간이 늦어요. 지금 여기 왜 잘 읽냐면요, 여러분. 어차피 문제가 쓱 읽었을 때 대충 보고 넘어가긴 했어요. 어차피 가능한 항공편? 어차피 읽어야 돼요. 그죠? 요걸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어온 거고, 여러분은 지금 맨 처음부터 이거 읽지는 마세요. 저처럼. 여기를 보고 나서 읽어오시기 바라고요. 요것도 여러분 보세요. 추가 지시를 받았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안 와서 최소한으로 따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네. 아무튼 한번 문제 보죠. 항공편이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고 출발하는 날짜가 있고 귀국하는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요한 게 주요 출장 일정이 있어요. 그럼 12월 25일 날 네, 현지 시정 기준이니까 LA에 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12월 25일 정오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장소로. 그 다음에요. 네, 26일은 뭐 어차피 끼어 있으니까요. 네, 26일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12월 30일 날은 다시 귀국을 해서요. 네, 출장 보고 프레젠테이션이 있대요. 그러니까 12월 25일 정오까지는 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오후 1시까지는 한국에 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나요? 그것도 비행기로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제 공항부터 센터까지는 택시가 들고 공항 리무진 이용 가능도 하고 출장 종료 후 어쩌고저쩌고 차량 이동 숙박 필요한 경우는 이거 하되 이거 뭐 부담 인천공항까지 회사까지 시내버스 이용 네 어떤 전제 조건이 조금 나와 있긴 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문제를 해석해보죠. 그럼 여기서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각자 그 나라 시각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상대 도시의 시각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CA101 시차 문제 여러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요. 서울 그 다음에 LA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건 서울하고 LA의 그때 출발 시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12월 25일 그죠? 12월 25일 10시 AM입니다. 여러분 AM이니까 그냥 10시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자 LA는 여러분 몇 시일까요? 자 우리나라가 17시간이 빨라요. 빠르다는 소리는 먼저 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시간을. 그 소리는 여기서 17을 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LA 시각이 그때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LA 시각은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10시에서 17시를 빼면요. 마이너스 7이 나오거든요. 그죠? 10에서 17을 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7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날에 7시간 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 12월 24일로 보고요. 여기다가 24시간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12월 24일 34시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요. 34시에서 여러분 17시를 빼보는 겁니다. 그러면 17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가 여러분 LA 시간이 나오죠. 맞나요? 네. 이렇게 시간 계산할 때는 한 칸 줄 때 24를 주고 넘긴다. 이런 계산을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요. 12월 24일 17시였어요. 이게 출발하는 날 출발입니다. 출국. 네. 출국할 때의 서울 시간과 LA 시간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출국편 소요 시간이에요. 13시 12분을 더해 줄 거예요. 그럼 LA에다가 여러분 13분 12분을 더해 줄게요. 이렇게 13시 12분이요. 그러면 LA 시각으로 도착했을 때는 몇 시였을까요? 네. CA101 기로요. 도착했을 때는 도대체 몇 시였을까요? 해주면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12월 24일에 조금 어렵겠지만 이거 두 개 더 하세요. 30시 12분이죠. 이렇게. 그러면 30시 12분이라는 건 우리의 존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여기다 줘버리는 겁니다. 24시간을 줘버리면 여기는 12월 25일이 될 거고 여기는 6시 12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시각이 12월 25일 6시 12분인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든 가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후 12시까지는 여기 센터에는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존재하죠. 맞나요? 네. 그렇잖아요. 12월 25일 6시 12분 도착하는데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 공항으로부터 센터까지는 택시는 40분밖에 소요가 안 되고 리무진은 1시간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일단은 출국하는 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출국해서 거기에 네, 그 맨 처음에 뭐죠? LA 무슨 센터까지는 무조건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그럼 얘는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가는 거는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꾀가 생겨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요거를 이제 더해보기 시작할 건데요. 요건 지금 저희 전부 다 한국 날짜잖아요. 한국 시간이잖아요. 그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자, 볼게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도착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전부 다 구해도 괜찮아요. 전부 다 구해도 괜찮지만 약간 이제 꾀를 쓰자면 지금 하나를 예를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한국 날짜예요. 한국 시간이고요. 그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한국 시간을 구해보는 거예요. 오후 12시에 12월 25일 오후 12시에 해당하는 한국 시간을 구해봐서 이거 더해봤을 때 그것보다 오버되는 거는 절대 타면 안 되는 비행기고 그것보단 미리 도착할 수 있는 걸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자면 이쪽에서 해석이 될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볼게요. 지금 12시래요. 12월 25일 오후 12시에 컨벤션에 도착해야 돼요. LA 무슨 센터에 도착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몇 시일까요?
17시간이 우리나라가 빠르기 때문에 17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얼마냐면요. 29시가 나오죠. 근데 29시라는 건 말이 안 되니까 24시간을 요 앞에다 줘버리면 12월 26일에 네, 지금 24를 줬기 때문에 새벽 5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 날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요. 이제 비행기 시간까지 더해주면 그때 LA 도착하는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이게 우리나라 시각이에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12시래요. 12월 26일 오전 5시까지는 무조건 거기 도착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여기에 도착해 있어야 돼요. 센터에. 그럼 이전에 도착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얘를 한번 다시 검산을 해주면 요 시간까지는 도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12월 25일 네, 요게 여러분 LA 날짜였죠? LA 날짜였고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나라 날짜를 서울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면 다시 17을 빼면 되는데요. 여기서 빼는 건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빼버리면요. 17을 빼버리면 12월 24일 네, 17을 뺐기 때문에 13시 12분입니다. 요거는 요때 도착했다는 소리예요. 요 CA101기는요, 서울 기준으로요. 이건 지금 LA 기준으로 여러분 시각 구한 거고, 다시 또 서울 기준으로 바꾼 겁니다. 요렇게 지금 전개가 된 거예요. 봤더니, 12월 24일 13시 12분에, 네. 아이고, 제가 여러분 계산을 잘못했군요. 우리나라는 더 해야죠. 네.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시를 더 해야 돼요. 17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25일, 네. 23시 12분이라고 잡아주면 되겠죠. 요게 우리나라, 네. 그때의 도착하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대충 아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이거 언제 다 계산해? 이런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한국 날짜 기준으로 이거는 LA 날짜잖아요. LA 시간을 바꿔보자. LA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그 안에 세이브,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골라보자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기 여러분 예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로 지금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건 여러분 이겁니다. 12월 26일 5시까지는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이걸 다 더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2월 26일 5시 이전에 도착하는 게 있는가 판단해보죠. 네. 싹 지울게요. 자, 그럼 여러분 얘네 둘이 더하세요. 그러면 12월 25일 하고요. 13이니까 23시 12분에 도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12월 25일, 23시 12분이 딱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해버리면요. 12월 26일, 네. 두 개를 더해주면, 네. 여기 26만 쓸게요, 여러분. 26일에. 네. 12시간 더해주면 15시 40분이에요. 이때 도착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더해주면요. 29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27일, 네. 29니까 5시 30분이고요. 11시간 55분인데 여기 여러분 PM이에요. PM이니까 조심하셔서 계산하셔야 돼요. 아유, 좀 칸이 적어서요. 네. 23시 40분에다가 11시 55분을 더할 거예요. 계산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요. 더해주면 34가, 네, 34에 95분이거든요. 95는 한 칸 넘어가야 되죠. 35시간 35분이 될 거고, 35도 한 칸 넘어가주면 날짜 하나 플러스 될 거고, 24를 뺄 테니까 11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25일에, 네, 11시 35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조금 복잡하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25일날 9시 45분 AM이고요. 11시 50분을 더해줄 거니까 25일날 도착을 할 거고, 네, 더해주면 20시가 아니라 21시, 네, 95분이니까 앞에 1시간 주고 35분 나와주면 되겠죠? 네. 여기는요, AM이에요. 12시간 걸리니까 25일날 도착을 하되, 오후, 네, 23시 50분에 도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나라, 네, 언제까지 도착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26일 5시까지 도착하면 돼요. 26일 5시를 넘어가는 건 여러분, 다 지워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안 돼요, 그래서. 그죠? 26일 5시니까 얘도 안 돼요. 26일 5시, 얘는 돼요. 26일 5시 되고요. 얘도 됩니다. 그럼 지금 되는 게 여러분 출국할 때는 이렇게 4개나 돼요. 맞나요? 네. 그럼 이제 요런 흔히 말하는 한 번의 센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조금 더 편해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또 한번 보자면요. 귀국이에요. 귀국도 여러분 몇 시까지 하면 되죠? 한국 날짜로 12월 30일 오후 1시까지 도착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어차피 뭐 우리나라로 오를 때도요. 인천공항 올 때 회사까지도 1시간 소요되니까 12월 30일 12시까지는 도착하면 돼요. 공항에. 맞죠? 그럼 요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귀국 날짜로 지금 LA 날짜 기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 LA 날짜로 바꿔볼 겁니다. 빼기 17 해주시면 돼요. 빼기 17. 그럴 때는 12월 29일로 하루를 요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36C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빼기 17C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29일에 몇 시가 나오죠, 여러분? 네, 19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LA 날짜로는, 네, LA 시간으로는 12월 29일 19시까지는 도착하면 돼요. 그러면 요것만 갖고요. 네, 요것만 갖고 여기다가 여러분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12월 29일 19시까지는 도착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맞나요? 네. 그런데 이거 여러분 12월 29일 오후 11시 20분에 출발을 했네요. 당연히 안 되죠. 그냥 깨졌어요. 그냥 아니에요. 여기는 볼 필요 있나요? 어차피 여기 앞이 아니니까 볼 필요 없죠. 여기를 보셔야 되죠. 자, 12월 28일 10시 30분 출발했는데 12시간 10분 걸리는데 하고 더해줘 보는 겁니다. 그러면 29일이고요. 이거 여러분 PM이기 때문에 22시 30분이었어요. 여기다 12시간 10분을 더할 거니까 34시 40분이 될 거고요. 24를 줘서 한 칸을 29일로 바꿔버린 다음에 10시 40분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9시 10시 40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착할 수 있는 거네요. 얘는 여러분 가능해요. 네. 그럼 여기 10시에서 13시간인데 어차피 12월 29일 지나갔으니까 얘는 아니에요. 네. 얘는요, 12월 28일에서 네, 오후 18시 30분이거든요. 거기다 12시간 30시 40분을 더해 주시면 30시 70분이 나오고요. 여기다 60 하나 줘버리면서 31에 10분이 될 거고 24를 줘버리면서 29일 날, 네, 24를 빼버리면 여러분 7시 10분에 도착하게 되는 소리죠. 그럼 29일 날 19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여러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둘 다 가능한 녀석을 찾는 것이 이번 문제였어요. 이게 여러분 기출 문제였는데 이걸 해석하려고 했으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그죠? 굉장히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여러분 답이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NW10이랑 KA 10이 요거 두 개 나오겠죠? 답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여러분 4번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약간의 센스가 생기면요. 그러면 내가 편한 거 위주로 먼저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각각으로 다 시간을 구분해 주자면 너무나도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여러분 오래 걸리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계산하는 법도 여기서 여러분 조금 많이 혼잡스럽죠. 막 혼란할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24를 주면서 하루를 보내버려도 되고 일로 빼버려도 되고 그런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시간 계산도 잘 안 되는데 만약에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 그러면 이거는 역시 욕심이겠죠. 시간 계산을 먼저 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N은 이용 가능한 항공편을 보고한 후에요. 다음과 같은 추가 지시를 받았어요. 이에 대한 계산한 출장 비용을 구했네요. 예산 넉넉하지 않아서요. 비용 최소화하는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팀 부서 4명 모두 같은 항공편과 이동수단을 이동할 건데 관련 출장 비용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랬어요. 근데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얘네들이요. 시간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았어요. 막 1시간 차이, 30분 차이 막 그렇게 도착하진 않았거든요. 꽤나 여유있게 도착해서 여기서 여러분 이런 흔히 말하는 빨리 가는 택시와 천천히 가는 리무진 중에선 당연히 돈을 절약해야 되니까 리무진 쪽을 선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해도 됩니다. 그죠? 그런 걸 다 생각해 보세요. 라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중에서 지금 요거 두 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비싼 비행기는 버려야 되겠죠. 싼 비행기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1036-5001이었던 136,500원이었던 항공료를 지불하고, 네, 136,500원짜리 인당 8,000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4를 곱하지 않았을 때군요. 네, 그래서 여기다 8,000원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주면 인당 들어가는 돈이 144,5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총 4명에 해당하는 돈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00, 4416, 18, 4416, 17 1 올라가고 네, 417만 8천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 시내버스비는 여러분 뭐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죠? 그죠?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일단은 이렇게 결정해 주시겠네요. 네. 아무튼 올해는 걸리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네, 모듈 또 보면요. 아래 제시사항을 보고요. 이어진 질문을 답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보증회사의 회계팀 사원인 B는요, 신용보증 관련된 어쩌고저쩌고 업무를 행하고 있대요. 해놓고, 심사 등급 기준표가 있고, 보증료율 운용 체계가 있고, 샬라샬라 차감료율 조정률 뭐 별거 다 나와 있습니다. 해놓고 여기 어마어마한 지저분한 계산이 보여요. 아, 별로예요. 네, 문제 보죠. B는 온라인 상담 게시판 온라인 한 고객 상담 요청을 읽었는데요. 그럼 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보증료를 계산한다면 해당 회사의 보증료는 얼마겠습니까? 그랬네요.
자, 안녕하십니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고요. 저희 회사의 보증심사 등급은 CCRS 기준 K6 등급입니다. 그리고 보증 비율은 미충족 상태이며 작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증 금액은 100억이고 보증 기간은 73일로 청합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앞에 거에서 여러분 따져봐야 될 거는 일단 CCRS 기준 K6이 뭐야?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CCRS 막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K6이었나요? 네. K6. 맞죠? K6 등급입니다. 했으니까 여기 K6을 보면 쭈루룩 갔을 때 보증료율이 1.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대요. 그럼 일단 1.2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증심사 등급별 보증료율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기업들은 가산료율이 있대요. 보증 비율을 아까 보니까요, 여러분 미충족했다 그랬어요. 보증 비율을 미충족이고 물가 안정 모범업소는 선정이 됐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대요. 대기업은 아니고. 네. 그럼 여기서 보증 비율 미충족으로 0.2%포인트가 가산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고요. 차감 요인도 있어요. 장애인 기업, 창업 초기 기업에 뭐 이렇게 나왔고 녹색 성장 기업 나와 있어요. 물가 안정 모범업소 선정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0.2%포인트는 또 깎일 겁니다. 대기업은 아니고요. 뭐 이런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가산요율과 차감요율은 중복 적용 가능하며 조정요율은 상한선 및 하한선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최종 적용 보증이용료는 1번, 여기에 나와 있는 1번에서 2번을 더하고 그 다음에 3번을 빼고 그 다음에 4번을 더하고 빼고 한대요. 하한선과 상한선. 단 대기업의 상한선은 2.3%로 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보증료 계산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네요. 보증 금액은 아까 뒤에 여러분 100억이라고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 적용 보증료율인데요. 이 사람은, 이쪽 사람은요, 1.2%였는데 0.2가 플러스 됐다가 0.2가 다시 깎이는 바람에 서로 상쇄되고 1.2%만 해당하겠죠? 네. 1.2%를 여러분 숫자로 쓰면 0.012예요. 그 다음에 보증 기간은 365분의 일부러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죠? 73일로 잡아놓은 거는 5분의 1로 계산하세요.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계산해주시면 여기는 5분의 1이거든요. 그럼 5를 여러분 얘로 퍽 나눠주면 20억 나올 거고요. 이 억을 여러분 여기다 4자리를 곱해버려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120이 되죠? 120이면 얘가 억이 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20만 곱하기 1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2,400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2,400만 원. 답을 3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제요. B는 아래자들 토대로요, 세 개의 살 보증을 검토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들 가장 계산했을 때 보증료가 높은 순으로 정렬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와, 이제 별로 안 예뻐요. 네. 아무튼요, SB5를 택했대요. 대기업이고 SB5랍니다. 자, SB5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 기반이겠죠? 1.7%예요, 여기는요. 엄청나네요. 그 다음에 K9랑 K7을 둘 다 읽을게요, 여러분. K9랑 K7을 둘 다 읽어주면 1.5랑 1.3입니다. 그죠? 네. 1.5랑 1.3. 일단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료율은 일부 해지 기준 미충족, 장기 분할 해지 보증 미이행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 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일부 해지 기준 미충족 0.4. 장기 분할 해지 보증 해지 미이행. 어마어마해요. 0.9%나 더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죠? 네. 플러스 0.9. 얘는요, 보증비율 미충족이니까 아까 몇이었죠? 보증비율 미충족은 0.2였죠, 여러분? 그러면 더하기 0.2. 일부 해지 기준 미충족이면요, 아까 0.4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플러스 0.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은 전시 대비 중점관리 업체래요. 그럼 아빠 또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중점관리, 네, 전시 대비 중점관리 업체라고 적혀 있죠? 빼기 0.1%만 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0.1%. 얘는 없고요. 창업 초기 기업이라고 합니다. 창업 초기 기업이 여러분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창업 초기 기업 해놓고 창업한 지 만 1년이 되지 않은 기업이라 설명은 돼 있어요. 0.3%나 깎아줘요. 네, 요렇게 하고 얘네들은 전부 다 이건 5분의 1을 곱하면 되죠. 이건 365분의 219니까 얘는 5분의 3을 곱하면 되고요. 얘는 1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보죠. 일단 여기를 더해주면요, 여러분 2.6%에 2.5%예요. 맞나요? 2.6인데 0.1을 깎이니까 전체적으로는 2.5%인데 여기 여러분 보면 뭐가 주어져 있냐면요. 대기업의 상한선은 2.3%로 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2.5%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차감돼서요.
2.6에서 네. 그죠? 2.6에서 0.3을 깎아줘서 2.3을 맞춥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2.5에서 0.3을 깎으면 2.2네요. 근데 최대 2.3, 그죠? 최대가 2.3이니까 여기서는 2.3%까지는 맞출 겁니다. 최대 깎아줄 수 있는 게 0.3이라는 거지, 0.3을 무조건 깎아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최종 요율은 2.3%고요. 얘들은 여러분 최종 요율이 1.7%인데 이게 상한선 하한선에 걸린지 좀 이따 봐볼게요. 여긴 0.1만 더하면 되니까 1.4%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아닐 때는 1.7, 1.4가 나도 상관없나요? 라고 봤을 때, 네. 특별히 뭐 그런 게 보이지는 않죠? 네. 상한선, 하한선 0.5%부터만 크면 되네요. 그죠? 0.5%보다만 크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걸리진 않습니다. 자, 그럼 2.3%,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0.023, 요율 곱하기, 네, 보증 금액이 200억, 그 다음에 기간이 5분의 1기간이었어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0.017 곱하기, 그 다음에 100억이었고요, 이렇게. 네, 보증 기간이 5분의 3이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0.014 곱하기 몇 억이었죠? 80억이고요. 기간이 5분의 1이었습니다. 요것 중에서 여러분 크기를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누가 더 크니? 요거 비교하라는 소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억억억 어차피 뭐 지워주시면 되고, 소수점도 세 자리씩 동시에 가주셔도 돼요. 이렇게 동시에 천천천 곱했다고 하죠. 누가 큰 건지 작은 건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여러분 바뀌는 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리가 바뀌는 건 아예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실제로 누가 큰지만 보면 되니까 똑같은 수를 곱하고 똑같은 수를 나누고, 그럼 여기도 5를 곱해버려요. 그럼 얘만 3이 곱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200 곱하기 23이에요. 200 곱하기 23이기 때문에 4,600이 나오겠죠? 네. 얘는요, 요게 100하고 3이 곱해지면 300이 돼요. 300 곱하기 17이니까 5,10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요, 80 곱하기 14니까요, 네. 1120인가요? 네. 얘는 엄청 작네요. 아, 여러분, 얘는 계산을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다, 여러분, 1이죠. 네. 요거 1이에요, 여러분. 자, 1을 곱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5배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5가 곱해질 겁니다. 그죠? 5분의 5였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자, 5를 곱해주면 여기가 여러분 7이 돼요. 70이 되고, 70 곱하기 80이니까 여기가 5,600이나 나옵니다. 가장 적었는 줄 알았는데 가장 커요. 가장 큰 녀석은 디귿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더라. 디귿, 니은, 기억이군요.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4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뭐 뻔할 뻔짜의 문제지만 그렇게 빨리 풀려지는 문제들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다음 문제요. 자, 이제 또 한국중부발전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자, 아래 제시사항을 보고요. 이어진 둘매 답하세요. 라고 나왔는데, 자, 요거 어떤 표가 있을 거고 또 점수 나와 있으니까, 막 계산하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여러분 대충 감이 잡혀서, 이거는 괴상, 뭐랄까요? 시간 오래 잡아먹는 문제야? 이렇게 딱딱딱딱 여러분 구분이 될 거예요. 이건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네. L이 표준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편집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준 점수가 0점 미만인 직원에는 경고 조치를 하려고 했을 때 다음 중 어떠한 항목에도 경고 조치를 받지 않는 평가 대상자를 구하세요.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기 A, B, C, D, E, F, G가 있는데 둘, 여섯,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요거에 따른 표준 점수를 구해봤을 때 그 점수가 0점 미만인 직원한테는 경고를 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표준 점수 어떻게 구하나? 빨리 표준 점수를 봐야 되겠죠. 왠지 어떤 식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표준 점수 어쩌고저쩌고 산출 공식이 요거래잖아요. 표준 편차분의 해당 값 빼기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표준 편차분의 1분의 여기 어떤 점수인지 모르지만 점수 받은 걸 X점이라고 할게요. 이걸 했다는 소리예요. 이걸 해서 0 미만이다? 0보다 여러분 작다는 소리죠.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1점, 2점, 3점 요 라인 때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성실도에서는 1, 2, 4점 정도 받은 거는 전부 다 음수구나. 일단 음수가 나온 거예요. 1, 2, 3점 받으면요.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고로 하나도 받지 않는 평가 대상자니까 얘들은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이 성실도에서. 2점하고 3점이면 대입해 봤을 때 음수가 나오거든요. 음수가 나오는데 0 미만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제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엔요. 친절도가 7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y라고 했다 그러면 7점을 빼고 이걸 1로 나누게 표준 점수인데 어차피 y가 그러면 7보다 작으면 항상 음수예요. 맞나요?
그러면 친절도에서 7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B랑 C도 여러분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요, Z 빼기 6을 3으로 나눠야 표준 점수인데, Z가 그러면 5점보다는 작으면 아무튼 음수 나와요. 5점이랑 작거나 같아도 여러분 다 음수입니다. 얘랑, 얘네랑, 그죠? 요 세 명이 되겠네요. 그럼 겹친 애는 빼고요. D도 지워지고 A도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2가 있어요. 네. 마지막 경우. 8.1점이니까 여기는 네, W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8점을 빼고 1로 나눠야 되니까 8점보다 작으면 여러분 X입니다. 2만 조심히 보세요. 2가 8점보다 낫나? 안 낫죠, 여러분? 그럼 얘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여기서 조치를 받지 않는 평가 대사자는 2입니다. 라고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계산을 안 해도 표준점수가 음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거를 여러분 보면 그냥 여기다가 이것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다 음수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 다음은요. 13번의 표를 이용해서 평가 항목별 표준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직원을 우수 직원으로 보고하려고 한대요. 다음 중 L이 선정한 우수 직원은 누구입니까? 경고 조치를 받은 것과는 아예 상관은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럼 표준점수를 다 이번에는 구해보세요. 라는 소리죠. 방금 요 위에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풀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경고는 아예 상관도 없고 진짜로 점수를 계산해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 이 문제는 풀어도 이 문제는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 싸움에서는요. 먼저 뭐야 하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얘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얘는 1분 내에 풀기 쉽지만 얘는 1분 내에 풀기가 어려워요. 그럼 얘는 일단 포기하고 넘어가시고 쭉 풀다가 이제 시간이 남을 때 와서 풀어주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 여러 가지 점수가 몇 점일까요? 여기는 아까 그 기준으로 보면요. 1분의 x 빼기 4예요. 이렇게. 그러면 5를 대입하면 1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1점, 1점, 여기는 빵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빵점, 1점 이렇게요. 3점이 나왔으면 마이너스 1점, 2점이 나왔으면 마이너스 2점이죠. 실제로 2를 대입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2를 1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친절도를 봤더니 이번에는 7이에요. 7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나눌 때는 1차이당 음수 양수가 또 구분이 될 거예요. 얘네들이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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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2점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이 될 겁니다. 7점에서 6점에서 7을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걸 1로 나눴기 때문에 그냥 그 차가 결국은 표준 점수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 차가 표준 편차 3이기 때문에 차를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6일 때는 여러분 빵점, 빵점, 빵점이라고 봐도 되는데 5일 때는요. 마이너스 3분의 1점, 마이너스 3분의 1점, 마이너스 3분의 1점 이렇게 지저분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고개 말점 8점을 기준으로 또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이것도 1점 점수 차로 그냥 보시면 돼요. 얘는 0.5점이 깎였고요. 마이너스 1점, 플러스 0.5점, 마이너스 2점인가요, 여기는? 네. 네, 마이너스 2점. 여기는요, 플러스 0.5점. 그 다음에 여기는 8점이 기준이었으니까 여러분 1점, 1.5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점수를 싹 다 더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크나요? 봤더니 A 같은 기준은 1점에다가 0.3333점인데 0.8점? 0.83333점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0.16666 이렇게 나오겠나요? 네. 볼 것도 없는 게 얘보다 큰 건 분명히 존재해 보이거든요. 여기는 보면 이거 두 개 삭제되면서 마이너스 1점이죠. 자, 얘도 보니까요, 마이너스가 더 커요. 마이너스 두 개고, 여기는 플러스 0.5밖에 안 돼요. 얘도 음수예요. 일단 A한테 졌어요. 볼 것도 없어요. 자, 1, 0. 여기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이것도 역시 음수예요. 볼 거 없어요. 0, 0, 0, 0.5가 있죠, 여러분. 더하기. 일단 얘 때문에 0.5는 얘보다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싹싹 지워지고 일단은 2가 남아있는 상태. 그럼 0.5가 최고점이냐 봤더니 얘도 삭제니까 0점. 얘는 얘네들이 삭제되고 여기가 1.5점이 나오니까 얘 혼자 1.5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G가 여러분 1.5점이 돼서 우수사원입니다. 라고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요. 다시 모듈로 또 넘어오겠습니다. 네. 아래 지상을 보고요. 이어진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고, 공공기관의 신도시 계획팀에서 근무하는 S는요, 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사거리의 신호등 체계를 정립하는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어요. 하고 신호등이 나왔는데요. 그 차량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네. 관심이 있으시다면 할만하죠. 그죠? 네. 볼만한데요. 아니면 조금 힘들 겁니다. 그죠? 네. 조금 힘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뭐랄까, 이런 체계를 좀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문제 볼게요.
S란 사람이에요. A를 포함한, 저쪽 A를 포함한 두 곳에 동시 신호 신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A에서 녹색 화살표면 여러분 좌회전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좌회전이 들어오고, 밑은 여러분 AND잖아요. 그럼 여기 녹색 신호등이 같이 들어왔다? 이걸 동시 신호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황색 신호등이 있고, 여기 빨간색 신호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간 신호등과 노란 신호등이죠. 네. 이건 노란 신호등이니까 노란색으로, 네. 노란 신호등이고, 참, 네, 별거 아니지만, 녹색이 약간 어둡네요. 녹색 신호등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호등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빨간색으로 아예 바꿔버릴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냐면, 동시신호는 여러분 이게 두 개 다 동시에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소리는 어디든 간에요. A, B, C, D 어디든 간에 가는 루트가 여러분 이렇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는 차가 있고, 이렇게 가는 차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버리면요. 뒤에서는 아예 꼼짝달짝을 못해요. 가다가 큰일 나죠. 꽝꽝 하잖아요. A에서도요. 일로 나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꽝꽝해요. C도요. 나갔다가 얘한테 부딪혀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시신호는요. 무조건 사거리에서 그 방향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동시신호가 생각보다는 이 네 방향을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꽤나 오래 걸리는 어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이 어떤 비를 살폈을 때 먼저 좌회전과 좌회전을 하고 직진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직진 후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좌회전 보내준다든지 약간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아무튼 동시신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동량이 많은 어떤 도로 빼고는 별로 잘 활용하지는 않아서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도 못 가요. 그러면 A를 포함한 두 곳에 그럼 A에서 일단은 포함했으니까 A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겠죠. 그럼 아무 데도 못 간다니까요. 다른 데다 동시신호를 또 하나 설치해요? 그럼 이렇게 설치하면 꽝꽝꽝꽝꽝꽝 이렇게 그죠? 네. 마구마구 사고가 일어날 겁니다. 다른 곳에도 동일한 신호가 접근되게 하려면 동시신호 신호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S는 계획을 변경했어요. 변경해야죠. 네. B하고 뒤에 좌회전 후 직진 신호등을 선택했대요. 그러면 좌회전을 먼저 보내줘요. 여기에 좌회전 차선들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먼저 차가 이렇게 슥슥 갑니다. 그 다음에 끄고 나서 직진 신호등을 열었대요. 그럼 이제 가지 않고 이제 직진이 가서 쭉 가고 이쪽도 쭉 가겠죠. 자, 그럴 때 B와 D에서 1분간 적색 및 녹색 화살표를 점등하고 뒤이어 1분간 녹색을 점등한다고 했을 때 그럼 요렇게 여러분 좌회전과 좌회전을 했을 때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이 있나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가 여러분 보세요. 이 횡단보도는 여기에 막혔죠? 여기로 가면서 얘도 횡단보도 막혔죠? 얘가 일로 가면서 여기 횡단보도 막히고 여기도 횡단보도가 막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 횡단보도에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그럼 요 앞에 1분은 그죠? 아무 의미 없는 1분이고요. 건널 수가 있는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뒤이어 녹색을 점등했어요. 1분 동안. 그럼 지금 여기서 직선 거리로 쭉쭉 직진으로 이렇게 쭉쭉 1분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랑 여기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되는 거죠. 건널 수 있는 지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횡단보도에서 1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리잖아요. 자, 그럼 A와 C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은 최대 몇 초간 본도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최대 60초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S는 아래와 같은 신호체계 안을 상사에게 검토 요청을 했을 때 차량이 언제 유턴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하래요. 그럼 S가 보고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그랬네요. 자, B하고 D에서 동시에 좌회전 후 직진 신호를 했대요. B하고 D에서 동시에 좌회전 후 직진 신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A와 C에서 동시에 좌회전 후 직진 신호. 똑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대로 된 거죠. 처음에 여기 직진, 그 다음에 여기 직진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럼 보고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턴이에요, 여러분. A와 C에서 직진 신호 C 그랬어요. A와 C에서 직진 신호면 여러분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그림으로 보면요. 그러면 A와 C에서 유턴할 수 있나요?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삥 하고 유턴해버리면 큰일 나죠. 네. 절대 안 되는 행위들이에요. 만약에 얘랑 여러분 주고받고 있을 때 이쪽 차량들이 유턴했다? 괜찮죠,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전혀 차량에 지장이 없잖아요. 이런 걸 찾아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A랑 C랑 직진일 때 B랑 D가 유턴이요. 이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A랑 C랑 직진일 때 B와 D에서 유턴인데 이건 A와 C에서 유턴이니까 틀렸고요. A와 C에서 좌회전? 네, 없네요. 여러분 좌회전 신호할 때는요. 유턴할 수 있을까요? 네, 보세요.
유턴은요, 여러분, 이렇게 B하고 D하고 돌았을 때, 유턴은 여기 라인만 유턴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라인만. 그러니까 B랑 D가 B랑 D랑 좌회전을 했을 때는 B랑 D에선 유턴이 가능하죠. 이것도 틀렸죠, 여러분. 그죠? 거꾸로 A랑 C랑의 좌회전을 했을 때도 A랑 C에서만 유턴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답은 3번밖에 없네요. B랑 D랑 직진일 때 A와 C에서 유턴할 수 있습니다. 얘랑 얘도 직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가능한 내용이죠. 답이 그래서 3번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약간 그 신호 체계만 조금만 아신 분들이라면 쉽게 푸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였어요. 네, 다음 문제 보면요. 자, 아래 제시된 상황을 보고요. 예전 질문에 답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왔고요. 화장품 업체 영어팀에서 근무하는 K는 신제품 SNS 광고 집행 계획을 작성하는 중이다. K가 참고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랬고요. 신제품 광고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주어져 있어요. SNS 이용자의 데이터를 참고해서 SNS 광고를 진행할 요일과 시간대 후보를 정하기로 하였다. 신제품 광고안을 봤을 때 다음 중 K가 선정한 요일, 시간대 후보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거든요. 신제품 광고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넘버 9 립스틱 시리즈고요. 제품 컬러 종류는 피치, 레드, 핑크가 있고 가격은 5,000원이랍니다. 네. 타겟 고객군은 20대 후반 여성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 줬으면 자, SNS 이용자 데이터를 참고하래요. 봤더니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어디가 그나마 높냐면 월수토가 높아요. 그럼 월수토가 일단은 괜찮은 날이고요. SNS 활동 수준을 봤더니 평일에 여러분 25세, 29세예요. 네, 29세, 25세, 30세죠. 네, 50대 후반이니까 점선을 보셔야 됩니다. 이 점선 라인을 보면 어느 때가 많냐면 요 라인 때가 조금 많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나마 요 라인 때가 조금 더 많아 보이긴 또 하고요. 네,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월, 수, 토가 아니면 일단 제거하시는 게 맞아요. 금요일은 아니야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월요일은 여러분 12시에서 14시라고 합니다. 월요일날 꽤 많은데 12시부터 14시면 글쎄요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네. 수요일날 7시부터 9시면요. 수요일날 많은 날 맞고 7시부터 9시 굉장히 높은 날 맞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니까요. 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일단 날짜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거하고요. B만 답이 없으니까 BC냐 BD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여러분 4번이 골라질 거예요. 어차피 C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치만 여기 토요일 19시에서 21시에요. 그러면 토요일 19시에서 21시에요. 여기죠 여러분.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 조금 올라가서 지금 그렇다고 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네,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B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을 D라고 적는 것까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이게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자, 만약에 토요일 날 다른 날짜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어찌 보면 10시 정도가 더 높아요. 여기 12시 정도가요, 여러분. 네, 점을 잘 찍어서 해석을 해보면 12시 정도보다는 조금 높아요. 이 볼록 올라온 게. 그죠? 네. 약간 올라와 있긴 합니다. 이제 그 정도를 보고 판단하세요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조금 힘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옳아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요. 다음 문제로 연결될게요. 네. 15번의 SNS 광고 집행 계획을 수립하던 중 K는 상사로부터 뭘 받았대요? 메일을 받았어요. K가 수립할 광고 계획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랬네요. 네. 자, 보도록 하죠. 자, 상사 해놓고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메일이 왔고, 우리는 K님이 선정한 광고 집행 요일, 시간대 후보를 잘 봤어요. 오늘 회사 말한 대로 우리는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마케팅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따라서 K님이 보내준 요일, 시간대 후보 외에 추가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요일, 시간대를 각각 하나씩 더 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한 비용 대비 확보 가능한 좋아요 수의 최대값 비율이 가장 높은 광고 형태와 노출수를 선정해 주세요. 라고 나왔네요. 조금은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요, 텍스트 기반형인지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형인지 그런 개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광고 집행 일시에 화요일 16시에서 18시를 추가로 선정한다 라고 했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조금 적거든요. 그럼 얘보다 좀 더 좋은 요일이 있나요? 수요일 좋죠 여러분. 네, 수요일날 16시부터 18시요. 16, 18시를 추가로 선정한다 그러면 네, 수요일날 16, 18시면 여러분 한 요 정도죠? 딱 여기 절반 중간대일 것 같아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네,
화요일 날은 여러분 수요일보다는 좀 덜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것도 살짝 X고요. 네. 광고 집행 시에 수요일 16시, 18시. 그러면 지금 둘 중 하나를 결정 굳이 하자면 화요일 16, 18이 낫나요? 수요일 16, 18이 낫나요? 당연히 여기 보면 수요일 16, 18이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일단은 아니야 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요 상태고요. 이때 추가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뭐 했나요, 여러분? 노출수가 2000회, 노출수가 1000회의 텍스트 기반형이냐,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기반형이냐, 요건데, 여기서 뭘 따지라 그러냐면, 여러분, 비용 대비 확보 가능한 좋아요의 비율을 구하래요. 네. 그러면 이미지 텍스트형은요, 노출의 수가 여러분 2000회랑 1000회였거든요. 텍스트 기반형 2000회는 여기고,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기반형 노출에는 1000회가 여기에요, 여러분. 네. 그럼 지금 얘 선택하는 게 좋냐, 얘 선택하는 게 좋냐, 이거 둘 중에 결정을 하라는 소리거든요. 봤더니, 홍보 기능 좋아요 예상수예요. 개, 시간당. 확보 가능한이었죠. 네. 최대값 비율이에요. 최대값 비율. 이런 말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최소값 비율로 보시는 거고요. 최대값 비율은 61개를 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61개가 좋은가? 아니면 시간당 25개가 좋은가? 이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이고, 네. 3,000이고, 3,000원이고 25회가 나와요. 25개의 좋아요가 예상되고요. 그럼 여기다 여러분 3배 정도만 해봐도 여긴 75개가 예상이 되고 여기는 9,000원밖에 안 들죠. 얘보다는 싸잖아요. 만원짜리보다는 싸고 시간당. 그 다음에 좋아요의 개수도 확보 가능한 좋아요 개수의 비중도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형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저렴하네요. 네. 네. 그래서 답이 여러분 이쪽으로 보셔야 가능한 내용이겠죠.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4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네, K는 16번에서 계약한 SNS 광고 집행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손익을 계산해 봤대요. 손익 계산법이 보기와 같을 때 한 달 후 SNS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신제품의 손익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자, 일주일에 3번, 한 달에 총 12번의 광고를 집행하며 1회당 2시간씩 광고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거를. 그러면 3,000원짜리로 1시간당, 그럼 6,000원의 비율이 드는 거죠. 네. 6,000원의 비용이 들고요. 2시간씩 하니까요. 그리고 총 12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72,00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획보 가능 좋아요 예상수는 견적서에 제시된 범위의 최소값으로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는 8로 하겠다는 소리예요. 8로 해버리면 시간당 8이니까 2시간이면 여러분 16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2시간당 16개씩. 네. SNS 광고를 통한 신제품 예상 판매수는 A의 20%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A가 뭐죠? 이 최소값의 20%래요. 네. 범위의 최소값이 여러분 몇이었죠? 그러면 여기는 4예요. 네. 4의 20%? 그러면 4의 5분의 1개인가요?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게 조금 애매는 한데요. 이게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이건 시간당 개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잠깐만요 여러분. 이 16개가 뭐냐면요. 받을 수 있는 개수예요. 그죠? 좋아요의 개수를 받을 수 있는 개수고 견적수에 제시된 범위의 최소값. 지금 16개가 최소죠 여러분. 그러면 16개의 20%래요. 네, 여기다 5분의 1을 곱하는 게 맞죠. 그럼 5분의 16개가 하루에 팔릴 수 있는 개념이고요. 텍스트 기반형 광고 노출수 1000회의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 얘가 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상 판매 개수는 5개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텍스트 기반형이고 노출을 1000회. 여기죠? 5개의 좋아요가 나오죠? 좋아요의 20%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5,000원을 곱하고요. 왜 5,000원을 곱하냐면 여러분 이 2시간짜리라서 그런 건가요? 그죠? 2시간짜리라고 해서 그런 것 같고 한 달간 광고 시간은 아니네요, 여러분. 여기 왜 이 가격이 여러분 5,000원이라는 소리인데 네, 여기 여러분 가격이 5,000원이라는데 이 가격이 5,000원이 뭐냐면 지금 여기 신제품 광고안에서 여기 나왔던 요 가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000원 곱하기 한 달간 광고 시각이 여러분 24시간 계산해 주는 거죠. 시간당 비용 2,500원 곱하기 한 달간 광고 시간 곱하기 해서 거였더니 6,000원 이렇게 나오는 거, 6만원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서 팔았을 나오는 매출이고, 거기에 들어간 광고비가 6만원이기 때문에 6만원이 예상 손익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약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옳거니 하고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상 판매 개수는 몇 개냐면 5분의 16개예요. 2시간당이요. 맞나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2시간당으로 보기는 요 계산 때문에 조금 헷갈릴 거라서 차라리 이렇게 할게요. 다시 하나씩 그냥 1시간에 한 개씩 다 계산하고 마지막에 총 시간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 내용이었죠. 요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매출을 보면요 예상 판매 개수가 자 8개가 있고요. 8개에다가 20%를 곱할 겁니다. 그죠? 8개 20%를 곱한 후에 가격을 5,000원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간 광고 시간은 여러분 몇 시간이죠? 2시간씩 네, 총 12회를 하니까 24회, 24시간 동안 할 거예요. 이거를 곱했더니 나오는 게 판매액이죠. 어찌 보면 매출액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비용 여러분 3,000원이에요. 네, 3,000원이고 한 달 광고 시간은 여러분 24시간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빼주면 되겠죠. 네, 72,000원 나올 거고요. 여기 20%는 여러분 5분의 1이니까 이 뒤에는 5,000원과 지어지면 1,000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24랑 8이 곱해지면 여러분 192,000. 네, 190이거든요. 190에다가 000 붙이니까 192,0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192,000원에서 네, 실제 들어간 광고비를 빼니까 120,000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답이 그래서 2번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죠. 네. 다시 한번 이제 또 모듈 문제인가요? 네. 아래 제시된 사항을 보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또 나왔어요. 자, 문제가 여러분 조금, 익숙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비디오 카드 제조회사 품질 관리팀 재직 중인 Z는요, AS 규정에 기반해서 고객들 문의에 응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해놓고 쫙 어떤 표가 주어져 있는데요. 봤더니 AS를 진행할 때 2,000으로 갔다 상하이로 갔다가 막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느낌에. 그리고 파손되고 공인비도 있고 소요시간도 있고 막 좀 복잡합니다. 해놓고 이제 문제도 복잡한 것 같아요. 자, 고객이 다음과 같은 문의를 해왔을 때 Z의 답변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에수스네요. 아무튼 그 회사에 GT2래요. 또 GT330과 GTK660 그래픽 카드를 사용 중입니다. 얼마 전 갑작스러운 정전 이후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것을 보니 전원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AS 접수하려고 하는데 2000센터로 보내야 하더라고요. 센터 입고 후 수리되어 집으로 오기까지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또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답변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입고 후 며칠 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둘 중에 맞는 걸 골라주시면 되고, 얘 중에 하나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4개 중에 1개가 골라지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럼 돈도 계산해봐야 되고, 날짜도 계산해봐야 되는데, 하나만 맞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면 되긴 해요. 네. 자, 딱 상태 봤을 때 배송비 쉬울 것 같긴 한데요. 자, GT330과 660이 여러분 두 개가 있잖아요. 네. GT330과 660이 있는데, 자, 여기 봤더니요. 여기가 GT660이에요. 660이고 얘는 330입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660이 다른 루트, 330이 또 이상한 루트가 막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네. 330의 경우 두 개를 구하고, 660의 경우 또 두 개 구해서 답을 예상해야 되네요. 그럼 330, 660 둘 다 해보죠. 네. 일단 330부터 할게요. 요 밑에 거예요. 자, 2000으로 입고가 됩니다. 입고할 때까지 여러분 걸리는 시간은요. 네. 2000센터로 불량 제품이 입고가 되는데 그 입고되는 그 실정이 안 나와 있긴 하네요. 그죠? 며칠 걸린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나 봐요. 그날. 그럼 불량 체크 원인으로 하루가 표현이 되고요. 상하이 물류센터로 불량 제품이 발송되는 3일, 그 다음에 여기서 10일, 중국제조공에서 AS 처리하는 게 불량 원인별 조치기간 상이긴 한데요. 지금 일단은 전원부가, 네, 전원부가 고장, 파손 이런 개념 아닌가요? 뭐였죠, 문제가? 둘 다 전원부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그럼 전원부에 교체면, 수리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그죠? 근데 전원과 콘덴서 파손이라고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냥 파손이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일주일을 잡아야 될 겁니다. 7일 하고요. 상하이 물류센터로 재발송 플러스 4일, 물류센터에서 2000센터로 발송 3일, 테스트로 또 1주가 걸리고 고객에게 전달로 또 3일이 걸린대요. 이렇게. 네. 입고된 후부터 그냥 계산을 쭉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싹 다 더해주면요. 요거 10, 요거 10, 그러면 10, 10이니까 30이 나올 거고 38일 걸리죠, 여러분,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GT330은 네, 38일이 걸려요.
자, 올해도 걸리네요. 38일이 걸리고 돈은 여러분 얼마 걸릴까요? 진해시 고객부담 배송비가 있는데 이천센터에서 상하이 물류로 가는데 2만 원이 든대요. 네. 2만 원이 들고 상하이 물류센터에서 중국 제조공장으로 가죠. 요 밑에 거는요. 만 원이 들어요. 만 원. 그 다음에 파손해서 공인비가 여러분 5만 원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3만 원에 여러분 5만 원이 총 드니까 배송비만 굳이 따졌다면, 자, 배송비만 굳이 따졌다면요. 갈 때 드는 돈 여기 2만 원이 들어요. 그죠? 여기 상하이 물류센터로 가는데 2만 원이 들고, 네, 여기 그냥 2라고 적을게요. 만 원 단위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 제조공장으로 가는데 만 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요, 여러분. 거꾸로 중국 제조공장에서 다시 상하이 물류센터로 가는데 또 만 원이 들고요. 다시 또 오는데 2만 원이 드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상하이 물류센터에서 이천센터 도착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 네. 돈은 안 드는 거죠. 그죠? 근데 혹시 여기서 테스트비가 또 들어가나요? 그런 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총 얼마냐면 6만 원이에요. 맞나요? 네. 6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GT2330의 경우가 여러분 6만 원이에요. 알겠나요? 아이고 복잡해요. 아무튼 GT330은 여러분 6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기억 1번은 틀려버렸네요. 그 다음에 GT330은 전원부를 교체 시, 교체할 때는 38일이 걸립니까? 그랬는데 교체였나요? 네, 교체 시였고 그때 실제로 38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여러분 3번이라고 결정이 되네요. 맞나요? 네. 똑같이 그럼 GTX 660도 여러분 따라가 보면요. 배송비가 얼마 나올까요? GTX는 여러분 위에 거예요. 네, 지우고요. 답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요게 660이에요. 일단 시간 구해볼게요. 1일 걸리고요. 물류센터 발송 3일, A사 반도는 1주 걸린다 그랬고요. 자, KBDR라고 했어요. KBDR에서 또 파손이라고 한다면 네, 일주일이 걸릴 거예요. 5만 원에 일주일. 처리 후 상하이 물류센터로 발송 7일 걸리고요. 이천센터로 발송 3일 걸리고, 테스트도 7일 걸리고, 고객에게 전달 3일도 걸립니다. 10, 30, 또 8일이 걸리네요. 얘도요. 네. 똑같이 38일이 걸리고요. 맞나요? 네. 얘는 여러분, 여기서 뭐가 틀릴 수 있나요, 혹시? 네. 아무튼 그냥 교체하면 여러분 38일이에요. 대신에 수리하면 3일이 깎이니까 35일이 걸릴 겁니다. 교체 시는 38일, 네, 수리 시는 35일이에요. 요렇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돈은요, 여러분. 자, 특히 틀려지는 것 뭐 별로 없죠, 여러분. 그냥, 네. AS 진행 시 여기만 좀 틀려져요. AS 센터로 갈 때만 3만 원이 드는구나. 요거 하나만 틀려집니다. 상하이 물류센터에서 여기로 갈 때만 3만 원이 들고, 다시 처리 후 상하이 물류센터 여기가 3만 원이 든다는 소리예요. 그럼 6만 원이 들고요. 이천으로 올 때 2만 원, 갈 때 2만 원, 4만 원이 들으니까 10만 원이 나오게 되겠네요. 네. 갈기기 좀 배송비가 비싸긴 하네요. 네. 그죠? 그래서 답이 10만 원이었고 38일, 35일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10만 원이니까 일단 얘는 아니죠. 그 다음에 전원부를 수리할 때는 3일이 깎여서 35일이 걸리는 거죠. 얘도 틀렸죠. 답이 어찌 보면 3번밖에 안 나오는 문제긴 했어요. 네. 자, 쫙쫙 지우고 또 진행을 할게요. 네. 지워주세요. 네. 자, 이천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낼 때 Z가 되는 올바른 견적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무슨 고객 접수분 불량 원인 체크 결과요. GTX 660이고요. GTK 660이군요. 얘는요. 제가 잘못 읽었나봐요. GTK 660. 고객에게 수리 공임의 견적을 안내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자, 봤더니 A라는 지점은요. 저항 2개가 파손이 됐대요. 그러면 저항 2개 파손일 땐 돈이 얼마인가요? 이런 거 보라는 소리죠. 저항 2개. 저희가 여러분 뭐였죠? 전원부인가요? A가 전원부예요. 전원부에서 저항 2개가 파손이에요. 그럼 개당 5,000원이 들고요. 네. 개당 5,000원이 드니까 2개니까 여기 여러분 만 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B 부분이 접촉 불량이래요. 슬롯이 접촉 불량. 슬롯, 접촉 불량, 수리는 무상이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무상. 그 다음에 C는 이상무, D가 파손됐대요. 쿨러가 파손됐어요. E는 이상무니까 볼 거 없고요. 쿨러가 파손되니까 교체합니다. 만 원이 걸리죠? 만 원이 들어요. 만 원도 듭니다. 이렇게 들죠? 그리고 나서 이상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견적은 여러분 얼마죠? 돈만 내세요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만 원 더하기 만 원 하니까 2만 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상하이 물류센터에서요.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Z가 해야 할 올바른 답변을 그랬네요. 중국 제작 공장에 부품이 없어서 KBDI에서 보내 수리할 예정입니다. 레퍼런스 제품 수리 프로세스 준의 배송료를 포함한 총 비용 및 향후 고객에 발송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에 대해서 안내 바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원래는 그 GT330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죠? 그냥 여기 상하이 어디죠? 중국 제조 공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없어서 KBDI로 가야 된대요. 네. 그런 게 좀 달라졌죠? 그러면 고객에게 발송되기까지 소요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돈하고 다 알려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중국 부품 공장까지 갔어요, 일단은. 갔는데 없어서 이게 다시 어디로 간 거죠? KBDI, 네, 여기로 보낸대요. 갔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안 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여기서 약간 애매한 게, 여기가 중국 제조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상하이 물류센터에서 중국 제조공을 보낸 후에 여기서 우리 부품 없어요. 그럼 다시 일로 갔다가 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곧바로 일로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제조 공장에서 KBDI A센터로 보낸다라는 개념은 돈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 쓰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고요. 다시 백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전화를 해봤더니 상하이 물류센터에서 이거 제품 있어요? 뭐 부품이 있어요? 했더니 없는데요? 그럼 나 일로 보낼게요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가 여러분 조금 더 실질적인 것 같거든요. 요 케이스 여러분이 좀 계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GT2330은요 넘어오면 얼마였나요? 넘어올 때 여기 밑에 내용이죠. 자, 네, 이제 시간을 적어 볼 건데요. 중요한 문제는 이 앞에 건 여러분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상하이 물류센터까지는 왔어요. 상하이 물류센터까지 와서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럼 상하이 물류센터까지 와서 3일이 걸렸죠, 여러분? 네. 상하이 물류센터 3일이 이미 걸렸던 상태네요. 그 다음에 상하이 물류센터에서 중국 제조공장이냐 아니면 KBDI로 가느냐 요 차이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7로 적어줘야 됩니다. 7일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AS센터 이제 불량 원인별 조치기간 상이라고 나왔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어떤 풀이가 있냐면요. 네. 여기가 여러분 파손이 됐고, 여기가 단선이 됐거든요. 그죠? 파손, 단선이니까, 여기가 여러분 GPU예요. GPU가 파손이 됐고, 그 다음에 회로 부분이 단선이 됐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GPU, 파손, 교체해야 되죠? 4주가 걸립니다. 총 28일이나 걸려요. 그 다음에 회로는 여러분 하루가 걸리는데, 복수 불량 시 가장 긴 시간을 맞춰서 모든 AC가 적용이 됩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하면서 여기를 보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여기 KBDI에서 상하이 물류센터로 발송하는데 그게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또 일주일 걸리죠. 그 다음에 2000센터로 3일, 그 다음에 테스트에서 입고 후 테스트, 그 다음에 고객에게 전달 3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10에요. 여기 35거든요. 그래서 20을 더해주니까 총 55일이 걸려요 라는 판단을 쓸 거고요. 돈은요, 여러분. 네. 55일이 걸립니다 라고 해놓고 돈은 어떻게 준비돼야 됩니까? 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뒤에 것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뭐 약간 고민이 좀 돼요, 여러분. 앞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 뒤에 것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회장으로 가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송료를 이제 계산해 볼 텐데요. 배송료도 여러분 처음부터 해야 되는지 중간부터 해야 되는지 그게 약간 헷갈리긴 한데, 배송료는 여러분 한꺼번에 다 내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걸 일단 전제로 보고 일단 풀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상하이 물류센터로 보내잖아요. 무조건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가잖아요. 그럼 보낼 때도 2만 원이 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상하이 물류센터에서 KBDI로 곧바로 가니까 3만 원이 드네요. 여기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고치고 나서, 고치는 여러분 돈이 얼마죠? GPU는 파손이니까 여러분 10만 원이 들고 회로는 무상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일단은 추가도 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하이 물류센터로 오는데 3만 원, 다시 2000센터로 오는데 2만 원. 이 녀석이 여러분 배송비와 공임료의 합이겠죠. 그래서 5만 원, 5만 원, 10만 원에 결국은 2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걸리는 날짜는 55일에 돈은 20만 원입니다. 라고 체크하시는 게 옳겠죠. 네. 이 부분은 조금 계산이 어려워서 네, 아무튼 이해는 되셨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실제 또 이제, 네, 기출 문제 한번 보죠. 자, 아래 제시사항을 보고요. 이어진 질문에 답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H는 차주했을 대학별 채용 설명회 일정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이런 준비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견 직원 차주 일정이 들어가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H가 인사팀의 A대리와 영업팀의 E대리에게 채용 설명회 파견 일정을 메일로 홍보한 내용이에요. 다음 중 H가 잘못 전달한 내용을 고르세요. 그랬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A대리님 H입니다.
차주 채용 설명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A 대리님은 B사원과 화요일에 라대학 하나관에서 채용 설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냐 이거예요. B사원과 화요일에 라대학. 화요일 괜찮죠 이 사람은? 네. 라대학. 출신 학교가 여러분 라대학이었어요. 이 사람은. 라대학 하나관에서 채용 설명을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라를 봤더니 화요일날 가능하고 하나관 가능하죠. 네. 여기 특별하게 이 사람 출신 학교도 맞고 그런 걸로 봐서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출신 학교도 또 봐야 돼요. 출신 학교는 뭐 가지 않는다 이런 전제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요. 자, 각 대학의 소속이 같은 대리와 사원을 각각 한 명씩 파견합니다. 요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소속이 같은 대리랑 사원이에요. 사원을 한 번만 파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번씩 개최해야 되고요. 파견팀이 가능할 정이 2개 이상이면 직원들의 출신 대학을 고려해서 학원학교를 배정합니다. 라고 적혀는 있어요. 네. 아무튼 지금요, 화요일날, 목요일날 갈 수 있는데, 목요일날은 여러분 뭐죠? 여기죠. 목인데, 그래도 겹치는 학교는, 그죠? 화요일도 안 거죠? 그러니까 B사원은 여러분 2번이나 갈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디를 간다? 출신 대학을 고려해서 배정합니다. 라고 적혔기 때문에, 라대학 출신이니까 여러분 이쪽이 선택이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목요일은 B사원은 제거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C사원의 출신 대학을 고려해서 목요일에 C사원과 다대학 100주년 기념관을 하세요 그랬거든요. C는 여러분 여기 2칸이 다 돼요. 2칸이 되는데 수목이거든요. 수목. 네, 둘 다 되네요. 목요일도 여기도 되고요. 그럼 가가 되느냐 다가 되느냐인데 이 사람 출신이 여러분 다대학이기 때문에 다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럼 얘네 둘 다 되네요. 여기는요. 둘 중에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라는 소리죠. 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목요일만 가야 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다대학 100주년 기념관 맞긴 하고요.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둘 다 되거든요. 둘 다 되는데 꼭 이때만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수요일날 혹시 겹치는 게 있나요? 이거거든요. 네. 수요일날 혹시나 다른 거랑 겹치는 게 있나요? 이거는 여러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내비두고요. 내려올게요. 이대리. 차주 채용 장면에 또 일정 안내하고 있어요. 이대리님 H입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다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F사원과 가대학 세천년으로 가시면 된대요. 그럼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 이 사람은요, 영업팀은 가대학으로 가도 되냐,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가대학이, 네, 목요일, 금요일날 되고요. 세천년관 이렇게 돼 있고, F사원은 여러분 나대학이에요. 나대학 출신인데, 지금 어차피, 네, 지금 여기는, 네, 가대학이었기 때문에, 가대학 졸업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가대 세천년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잘못된 내용은 없죠, 여러분. 네. 금요일은 C사원과 나 대학을 가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게 틀렸네요. 아유, 굉장히 어렵게 보긴 했는데 C사원하고 가래요. 근데 여기 보면 소속이 같은 대리와 사원을 보낸다며요. 그리고 이 대리에게 보내는 행위랑 이 대리가 영업팀이에요. 그죠? 이 대리랑 같이 가야 돼요. 요 위에 있는 이 대리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A 대리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연결은 꼭 지어줘야 됩니다. 그죠? 금요일은 C사원과 나 대학을 못 가요. 왜냐하면 이 대리는 여러분 F랑 G대학밖에 못 가요. 맞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자, 수요일은 지금 대리가 안 되니까 여기가 제거가 되는 거고 목요일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이 A 대리랑 같이 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본 거라서 여기는 그래서 목요일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지 구태 여기 두 개가 얘를만 갖고 여러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요 내용을 판단했어야 둘 다 갈 수 있는 날이니까 목요일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라서 요거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선 같은 소속이 아닌데 같이 가자 그랬으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다음 문제 볼게요. 총무팀으로부터 아래의 기념품 목록을 받았고요. H가 업체에 주문할 제품을 고르세요. 그랬고요. 예산이 2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능한 선물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을 기념품을 선택합니다. 라 그랬고요. 수용 인원 총합만큼 기념품을 준비는 한대요. 여기 다 더하란 소리죠. 320에 440에 540명이에요. 그럼 540개를 준비하겠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리고 봤더니 특이사항으로는 500개 초과 주문 시 초과 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10%가 할인이 돼준대요. 그러면 500개는 그냥 6,000원으로 계산하고요. 여러분 벌써 계산 안 해도 돼요. 네. 500개 6,000원 하면 벌써 3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미 300만 원이 넘어간 녀석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더 40개만큼은 6,000원에 10% 할인인 5,400원으로 40개를 또 곱해서 21만 6,000원 이건 더해 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5,000원짜리 여러분 540개 사버리면 270만 원이 나오거든요. 네. 270만 원이 나와요. 근데 550개 초과 주문 시 초과 주문에 대해서 10% 할인? 굳이 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네, 550개 안 넘잖아요. 그냥 540 곱하기 5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270만 원 때문에 여러분 얘는 가능한 내용이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만족도가 높은 것을 기념으로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USB 메모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2번이고요. 자, 수요일 오후에 H는 가대학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은 후 H가 해야 될 행위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H사원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고문 잘 받았는데 대관 장소가 잘못 기입되어 있어서 혹시 차관인지 확인 알려드렸어요. 저희 학교에서 설명한 가능한 장소는 미래관입니다. 미래관의 수용 인원은 130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랬거든요. 가대학이라고 합니다. 가대학은 네, 미래관이라는 데가 있고 130명이래요. 자, 그러면요. 전체 수가 여러분 30명이 늘었어요. 570명인가요? 네. 그죠? 그러면 570명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예산을 고려해서 기념품을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이건 여러분 당연히 옳은 행위 아닌가요? 기념품을 변경해야 되는지 사람 수가 늘어났으니까요. 1728로 연락을 해서 선물 주문 수량에 변동이 있음을 알립니다. 이거 여러분 또 당연히 옳은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왜 죄다 옳은 말들만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내선 번호가 여러분 1728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선물 주문 수량에 해당하는 데만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1728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각 대학별 채용 설명에 기념품 목록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념품 목록을 어찌 보면 알 수 있는 데는 1728인 거고요. 여기는 주문 수량에 변동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1728로 연락하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자, 예산 내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은 안 나와 있긴 하죠. 네. 채용업체 기념품은 업체에 주문하잖아요. 이쪽에다가 바꿔야죠, 여러분. 목록만. 그죠? 그러니까 변동이 있으면 알린다. 이 내용은 여러분 조금, 그죠? 네. 생각이 짧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죠? 인쇄소에서 연락해서 자료집 주문 수량이 감소했음을 알린다? 아니요, 증가했다니까요. 가대학 파견 직원들에게 채용 설명의 장소가 변경되어 있음을 구두로 알린다 그랬는데, 구두, 채용 설명회 파견 대상 직원들에게 메일로 알려주라고 적혀 있죠. 분명히. 네. 구두로 알려줍니다. 틀렸어요. 답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1번으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이렇게 결정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가 여러분 꽤나 뭐랄까요, 오래 걸려서 좀 걸리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걸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오래 걸리는구나는 어찌 보면 곁다리로 또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오래 걸리는 문제네 그러면 패스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여러분 준비하시다 보면 늦어요. 지금부터 이런 문제는 패스해야 돼, 이런 문제는 덤벼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 갈무리를 하시면서